안녕하세요. 마음씨앗 장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잘 자라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존감 높은 아이들이 학습 능력도 좋고 사회성이 좋아서 또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위기와 상처를 극복하는 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도 좋고 무엇보다도 자존감 높은 아이들이 행복감도 높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습 능력, 또래 관계, 어려움을 보는 시각, 행복감, 이 모든 것들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이 계속되면 아이들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자신의 선택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이 좋은 사이클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존감에 대한 모든 내용은 자존감의 대부 내세니엘 브랜든의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분이 자존감이란 개념을 처음 대중에 알린 분이기도 하고 평생 자존감을 연구하셨어요. 연구하다 보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6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몇 개의 기둥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죠. 또 이 친구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자신의 생김새, 말투, 생각,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친구들인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이 친구들은 이전에 자기주장 양육기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의견을 어필할 수 있고 아닌 것에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존감 높은 친구들의 5번째 특징은 새로운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 상황에 도전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친구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행동을 그에 맞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이 자존감 높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많이 힘들겠지만 한번 해봐야지 하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그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나를 가꾸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자책하는 모습을 멈추는 것, 그것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제 다 하면 게임 1시간 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필요한 상황에 의견을 내고 그리고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을 많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5번째로,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작든 크든 성과와 상관없이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즐기시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가르치시면서 막상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을 때 나 몰라라 하시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바른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경험을 덜 할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은 부모의 자존감을 내면화, 닮아가는 것이죠. 내면화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는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유년기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낮아졌다 높아졌다가 하면서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하지만 어린 시절 경험들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